자, 한번 우리 문제풀이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이 양안식 검사 과목도 단독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과거에는 그냥 암기능 검사에서 이제 묻혀서 문제가 한 몇 문제 나오다 말고 했는데, 지금은 이 양안식 과목 자체가 이제 또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문제 이제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난이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경사가 이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지만은 그 직무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은 1번 단안 조절 용이성 검사에서 플러스 렌즈에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그래서 현저히 반응 속도가 느려서 낮은 값으로 나왔다. 이 환자의 시기능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안 조절 용이성 검사라는 거, 조절 용이성 검사가 우리가 1분에 몇 회 이상 이제 충분히 이 조절이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요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보면은 플러스 렌즈가 내 눈앞에 되었을 때 반응이 느리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렌즈가 내 눈앞에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눈은 조절 작용을 하죠. 조절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디옵터를 올리는 조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렌즈, 여기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조절 수축이 아니라 이건 조절 이완시키는 렌즈예요. 자,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죠?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조절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렌즈고,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조절 자극을 시키는, 조절 수축을 시키는 그런 렌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플러스 렌즈가 내 눈에 됐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조절 이완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조절 이완을 못한다. 뭐죠? 이완이 잘 안 된다. 이 선모체 근육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 자, 답은 조절 과다입니다. 조절 굉장히 과다하게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렌즈를 대줘도 이게 충분히 풀리지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렌즈에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그렇게 이제 느려서 낮은 값으로 측정됐다. 이 환자의 시기능 이상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렌즈가 내 눈앞에 됐는데 내가 이건 조절 자극하는 렌즈인데 내가 조절 자극을 받아서 조절을 실제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답은 조절 부족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 운동성 융합이라는 것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이 이제 운동성 융합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이게 이제 프리즘 처방, 시 훈련,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사위 검사, 요것들 다 보면은 뭐예요? 안구가 이제 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알이 움직여서 어떻게 융합을 시키고, 융합이 안 된 거가 얼마만큼 융합이 안 됐는지, 얼마만큼 편의각이 있는지, 요런 게 다 이제 운동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게 운동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감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융합의 하나의 개념인데, 우리가 일단 안구의 편의도를 프리즘 처방이든 안경 렌즈의 과교정 처방 아니면 저교정 처방이든 해서 이렇게 눈을 정의 상태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눈이 정의 상태로 되게끔 해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로 요 합치해서 보는 눈의 기능이 감각성 융합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다루고 넘어갈 부분인데,
감각성 융합을 하기 위해서 1차적인 어떤 안구의 운동.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네요. 감각성 융합을 하기 위한 안구 운동을 운동성 융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림 검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요거는 뭐 우리 옵토메트릭 개론 때부터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보았던 거니까 다들 잘 뭐 아시겠죠. 네, 그래도 한번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림 검사에서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랬더니 왼쪽 눈이 움직였대요. 그리고 왼쪽 눈을 이제 가렸더니 오른쪽 눈이 움직였대요. 이것은 뭔가? 일단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렸을 때 있잖아요.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왼쪽 눈이 움직인다.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그 반대쪽 눈이 움직인다는 거는 일단은 사실이에요. 한쪽 눈 가린 거에 그 반대되는 눈이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사실이고요. 사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가린 눈에 반대되는 눈이 움직일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너무 편의각이 크기 때문에 일단 평상시에 하나로 합치되게 보게끔 하는 융합 기능이 안 되는 눈이에요. 아예 융합을 할 정도의 그런 힘이 완전히 없어진 눈이에요. 편의각이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눈을 가렸는데 왼쪽 눈이 움직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왼쪽 눈은 아예 활동 안 했던 눈이에요. 눈이 아예 팩 돌아가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왼쪽 눈을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왼쪽 눈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이 움직였다는 건 오른쪽 눈이 평상시에 활동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교대로 사시가 오는 교대성 사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을 교대성 사시. 요거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떤 눈을 가렸을 때 그 가린 눈이 움직인다. 가린 눈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요거는 포리아 사시, 사위예요. 아셨죠? 가린 눈이 내가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가렸더니 오른쪽 눈이 코 쪽으로 코 쪽으로 움직여. 눈을 이렇게 싹 가려놨더니 코 쪽으로 쓱 움직여. 그럼 뭐예요? 눈이 가렸을 적에 코 쪽으로 이렇게 쓱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내사위잖아요. 그쵸? 그렇다가 가린 거를 이렇게 딱 떼서 딱 보면은 귀 쪽으로 쓱 하고 이렇게 눈이 다시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내사위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가린 눈이 하여튼 움직거리는 거는 요건 사위안. 가리지 않은 그 반대의 눈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사시안. 아셨죠? 자, 4번 봅시다. 원거리 11프리즘 익스포리아 외사위, 근거리 2프리즘 이것도 외사위. 그래서 A10파 AB가 9. 와, A10파 AB가 한 4, 5 정도가 정상 평균치라 그랬는데 9니까 이 사람은 조절 조금만 돼도 눈이 그냥 폭주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원거리에서 굉장히 이 프리즘이 바깥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근거리에서는 뭐 괜찮아요. 이 프리즘. 근데 A10퍼 AB가 9다. 조절성 자극에 대해서 어떤 폭주가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시기능 장애는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별로 이렇게 공부를 쭉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원거리하고 근거리하고 굉장히 이제 사위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멀리 봤을 때 외사위가 굉장히 심해지는 눈이에요. 맞죠? 그리고 반대로 근거리 봤을 때는 외사위가 많이 작아져요. A10퍼 AB도 크고 이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답이 계산과다잖아요. 계산과다.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먼 거리에서 많이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눈. 오케이. 그리고 5번 양안시 검사
양안시 검사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 값이 경사 A10%AB가 정상보다 높대요. 그리고 근거리 조절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치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경사 A10%AB가 높구나. 그럼 A10%AB를 좀 이게 활용을 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조절력이 부족하다. 근거리에서 조절력이 부족하다. 그럼 뭐야? 당연히 플러스 렌즈 가입시키는 게 답이겠죠. 근거리에서 조절력이 부족하니까. 응? 그리고 A10%AB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무슨 렌즈가 들어가더라도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서 이완하는 방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구면 렌즈 가입 이렇게 적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6번 보면은 PD가 70mm 그리고 원거리에서 7프리즘 내사위 이소포리아, 근거리 40cm에서 2프리즘 이소포리아. 그래서 원거리든 근거리든 간에 지금 다 내사위입니다. 이때 요거 혹시 계산 A10%AB 구하는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2주차에서 3주차 그때 그 계산 A10%AB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하면은 금세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에다가 더하기 근거리 이 도수 근거리 도수 환산 거리 도수에다가 근거리 사위도 빼기 원용 사위도 해주면은 PD가 일단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서 7cm 그리고 더하기 근거리가 40cm니까 0.4를 곱하고요. 0.4를 곱하고 괄호치고 근거리가 2프리즘이니까 2 들어가고 빼기 7프리즘 집어넣으면은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리고 이 거리가 0.4니까 우측항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좌측항은 7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5프리즘 디옵터가 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앞에 프린트 찾아서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NRC 검사를 하려면 좌우 안에 어떤 렌즈를 장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NRC 렌즈 같은 경우는 NRC 검사를 하려면은 베이스 인 프리즘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OD, OS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에다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보시면은 8번 처방전에 있는 처방전에 있는 요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근용환경 도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오면은 일단은 처방전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종이 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자 S-1에 C-250, X 180 일단 그려요. 자 수평 수직 일단 마이너스 1의 구면 렌즈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엑시스 180이 0 들어가고 그 반대쪽에 마이너스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렌즈는 수평이 마이너스 1, 수직이 마이너스 3.5 맞죠? 그리고 PRA하고 NRA를 합친 값의 절반 값이 에디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근용 환경 도수라는 거는 원용 플러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수평이 마이너스 1, 수직이 마이너스 3.5 여기에다가 에디션만 더해주면 그게 답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평이 마이너스 0.75 디옵터가 되는 거고요. 수직이 마이너스 3.25 디옵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딱딱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반성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S 답은 그러면은 S-0.75 디옵터에 C-250, 엑시스 180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9번. 양안 각각의 이프리즘 베이스 인프리즘을 넣었다. 자, 맞는 것은 가. 착용 전에 비해서 양안은 계산된다. 베이스 인프리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정각 따라서 눈이 이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베이스 인프리즘이 들어오면은 눈이 계산되겠지. 디버전스 되겠지. 맞죠? 맞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들어가는 빛 같은 경우는 기저 방향이 두꺼운 쪽으로 빛이 확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코 방향으로 꺾인다. 이 말도 맞네요. 가도 맞고 나도 맞고요. 그리고 사위를 교정하는 프리즘이라면 이 지금 양안에 이 프리즘 베이스인 들어가는 게 사위를 교정해주는 프리즘이라고 하면 이 눈은 외사위다. 맞죠? 외사위 베이스 인 프리즘 들어가서 교정하는 거죠? 오케이, 다도 맞네. 그리고 시 훈련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즘을 장입한 상태라 그러면은 이 환자는 내사위 상태다. 이것도 맞아요. 시 훈련해줄 때는 그 반대 프리즘으로 교정해서 훈련 효과를 자극을 시킵니다. 반대로 이제 베이스 아웃 프리즘 가지고 이제 시 훈련하는 거는 외사위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정리하고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 봅시다.